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실손해보험금 약간 기본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갔었죠. 한번 반복하면서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공식은 누미자가였어요. 누적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고요. 누적감수량은 포장 종료 시점까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감수량을 합이죠. 누적된 값을 말하고요. 그 재해는 태우집의 지진 화재에 플러스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입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저가 종료 이후의 미보상 감수량이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만일에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착가감소량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이게 사실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겠죠. 감수량은 착가 감수량에서 저가 종료 이전 미보상 감수량 감소된 거 뺄 건데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감소된 것도 다시 거기서 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착가 감수량에서 저가 종료 이전 미보상 감수량 뺀 값을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다시 빼주고요. 이 값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자, 가입가격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보험금 지급 한도 설명드렸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자, 이거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도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금의 한도가 되고요. 만일에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이 됐다. 저가 종료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없었는데 착가감소 보험금이 그러니까 저가 착가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평작보다 그때는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되죠. 왜냐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기 때문에요. 또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일부 피해가 왔을 때 또는 특정 위험 한정 보장이 들었을 때도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죠. 그래서 그때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더라.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다라고 한다면 감액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보험금의 한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 자, 보험금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 중에서 저가 종료 이유는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것들 좀 체크하고 갈게요. 저가 종료에서 수확 종료 전까지. 자, 재해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라고 했고요.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재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태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라서 태, 지, 집, 화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죠? 자, 낙과 피해 조사만 하기 때문에 사가 배에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수가실수의 7%만큼 더 감소된 걸로 봐줄게. 그래서 7% 더 곱해주는 거 사가 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7 곱해주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지지파는 낙과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피해도 가지고 오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 나무 피해 조사도 하더라. 사가 배인 경우에 그렇고요. 단감 뜰분감은 하나 더 조사해 주더라. 낙엽 피해 조사라는 걸 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서 낙엽 인정 감수 과실수를 구하더라 라고 했고요. 왜? 단감 뜰분감은 엽과 비가 적어서 과실 하나당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서 생기는 피해가 과실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낙엽 피해 조사를 한다고 했고요. 이 낙엽 피해 조사가 결국은 착과 피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낙엽 피해 조사 때 산정한 낙엽 인정 피해율이 향후 착가 비율 맥스 A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가배는 착가 피해 하지 않기 때문에 1.07 곱한 거고요. 단감 뜰분감은 낙엽 피해 조사가 착가 피해 조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1.07 땡7이 안 곱한 겁니다. 구분하셔야 해요. 자, 사가배는 낙과 피해 조사, 나무 피해 조사하고 단감 뜰분감은 낙과 낙엽, 나무 피해 조사합니다. 자, 재해 또 나눕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재해,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고요. 유일하게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건 가을 동상에, 착과도 하고 낙과도 피해 조사하는 건 우박 일소입니다. 제가 우박 특이한 거, 낙과는 바로 조사하지만 착과는 바로 피해를 감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착과 언제 한다고 했어요? 우박 수학기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일소 피해는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있다고 우리가 현장 조사할 때 미리 배우고 왔어요. 일소는 어떻게 해요?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합해서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감수 과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6%로 초과해야만 감수 과실수 인정, 초과 안 하면 면책, 일종의 소손해 면책금 제도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면책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착과 피해율은 나중에 향후 맥스 A로는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적과 종료 전에 자연 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후 제일 처음 감수 과실수 구할 때 구해주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입니다. 이거 왜 산정해 주느냐? 왜? 낙과에 감소된 것만 보장해서 우리가 착과 감수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적어도 달려있는 착과 피해는 조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착과도 요만큼 피해 입었을 거야. 그거를 감수 과실수에 더해서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착과율을 구합니다. 적과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에서 착과율이 6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적착수 곱하기 5%에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요. 6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적과 착과수에다가 5%, 요까지가 60% 미만 조건하고 같잖아요.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거는 100% 마이너스 착과율에서 이렇게 더 곱해줍니다. 이때 나온 5%와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이 값이 향후에 착과 손해 피해율로 잡히고 맥스 A 값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과 종료 전에 자연재해로 인할 때입니다. 만일에 일부 피해가 왔다, 특정 이유 모종 한정이다 할 때는 절대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수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입니다. 자, 태지집화부터 시작합니다. 태지집화 하는 거 뭐에서 낙과 손해하고 뭐 있어요? 나무 손해가 있었죠. 자, 낙과 손해는 낙과 감수 과실수 산출 방법에 따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수조사일 때는 전체 낙과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가 되죠. A가 되고 사과배일 때는 곱하기 1.07이라고 했고요. 단감 뜰분 감은 1.07 곱하지 않습니다. 표본조사예요 라고 한다면 표본주 분의 표본주 위에 있는 표본주가 있으면 표본지에 착과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한 게 우리 가수원의 착과수가 되죠. 착과수에다가 낙과 감수는 낙과로 해야 되겠네요. 표본주에다가 총 낙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에서 한 주당 낙과수를 구해서 조사 대상 주수 곱해서 총 우리 가수원의 낙과 감수 과실수를 구하고 똑같이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이고요. 사과배는 땡칠이, 단감 뜰분 감은 땡칠이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낙과 손해죠. 그 다음에 침수 손해, 나무, 소실 손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손해죠. 나무 손해. 자, 침수일 때는 가장 평균적인 침수 착과수 한 주를 표본주로 선정해요. 한 주 이상을. 그래서 침수 주수, 그 평균 침수 착과수에다가 우리 침수 주수를 곱해서 감수 과실수 산정하고요. 자,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이건 다 고사된 거죠. 고사나 수학 불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나무의 피해는 실제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피해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의 평균 착과수 가져온다고 이미 우리 현장조사 방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고사, 수학불능, 나무수 곱하기 결국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은
고사 아니면 수학 불능이라는 얘기죠. 그 수 곱하기 한 주당 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합니다. 나무는 전체 피해를 100%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 구성률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요. 100% 마이너스 1차 사고일 때는 맥스 A 값 적용합니다. 그게 되겠고요. 자, 착과 손해는 없지만 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 하지 않지만 자, 단감 뜰분가면 낙엽 피해를 봐주는데 사과배는 낙엽을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착과 손해에 관한 걸로 해서 낙과 감수율 과실수에다가 7%만큼 더 감수 과실수로 잡아주더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7 땡칠이 곱해줍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박입니다. 우박은 착과 손해도 보고 낙과 손해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과는 언제 해요? 수학기 전에 수학기 때 가서 착과 감수 과실수 산정하는 거 똑같이 하고요. 낙과 손해도 앞에 우리가 낙과 감수 과실수 산출한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방법은 같고 착과 손해도 계산하더라, 낙과 손해도 계산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가 종료일 이후 당해년도 10월까지 낙엽 피해가 있죠. 이거는 어떤 것만 단감, 뜰분감만 낙엽 피해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어요. 사과배는 낙엽 피해 하지 않기 때문에 착과 손해에서 곱하기 1.07 땡칠이 곱해줬어요. 자, 단감, 뜰분감일 때만 낙엽 피해 조사합니다. 낙엽 잎의 피해는 우리가 보통 10월까지 태지 지파로 인해서 인한 거 잎의 피해 계산하고요. 10월까지 태지 지판입니다. 자, 낙엽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거 조사하나요? 착과수하고 착과수의 낙엽률을 조사하는데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착엽수와 낙엽수 합이 전체 우리 잎수가 되는 거예요. 전체 잎에다가 낙엽수 이렇게 해서 낙엽률을 먼저 구하죠. 낙엽률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였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자, 낙엽률에 따른 최대 인정 피해율은 이제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했어요. 이거 자체가 제가 착과 손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1차 사고가 아닌 2차 사고라고 한다면 앞에 착과 피해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맥스 A 착과 피해율 빼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입니다. 가을 동상해는 착과 손해만 우리가 계산하는 게 가을 동상해라고 했죠. 착과 피해만. 자, 피해 과실 분류합니다. 피해 과실 분류하는 거는 다 하실 줄 있죠. 50%, 80%, 100% 각각 자기 퍼센테이지에 개수를 곱해주고 아래는 전체 개수가 왔어요. 그게 피해 구성률이고요. 자, 가을 동상해일 경우 특히 단감, 뜰분감일 경우에 역시나 이 피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상과실도 만일에 이 피해가 50% 이상 있다라고 했을 때만 50% 이상일 때만 정상과실도 이 피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과실도 피해 인증 개수를 잡아준다고 했어요. 몇 프로? 0.31%. 지수로 나타내면 0.003 하나가 되겠고, 자, 0.003 하나 곱하기 잔여일수. 결국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정상과실 개수를 곱합니다. 이때 잔여일수는 가을 동상해 보장 종료일까지 일자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 피해는 낙과도 잡아주고 착과도 잡아줍니다. 낙과, 착과 구하는 거는 앞에 우리 배운 거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별표해야 되는 거 일소 피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가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 된다고요. 보험사고 건당 합해서 아니에요. 건당이에요. 건당이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현장 조사할 때 일소 피해를 따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6% 초과해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소 피해. 만일에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 피해 부보장을 들었다, 가을 동상해 부보장을 들었다라면 감수과실수 산출 안 해야 돼요. 하지만 감수과실수는 산출하지 않지만 나중에 사고 당시 착과수 구할 때는 그 감수과실수 빼줘야 된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 됩니다.
가입 가중은 평균 가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보험사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맥세이 값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있으면 낙과 피해도 있고 낙엽 피해도 있고 나무 피해도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피해예요. 이 피해가 있었을 때 낙엽 피해 이때 낙엽 인증 피율이 있다고 해서 낙엽 인증 피율을 구했다고 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할 때 이거 차가 피해율을 가져갖고 맥세이 적용하냐면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일어난 동차 사고예요. 동차 사고권은 이거 맥세이 값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 차례 발생했다. 기사고 조사값에 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착각 피해 구성률, 이거 최고값 뺀다. 이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스 A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한 번만 나지 않고 2차, 3차가 났어요. 1차 때 착각 피해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착각 피해 입은 게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이 달려있는 것에 또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 피해가 이중으로 잡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전에 착각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2차, 3차 때 따른 우리 피해 구성률을 할 때 자기 각자 해당되는 피해 구성률에다 뭘 뺀다고요? 이전 착각 피해율을 뺀다고요. 그거를 맥스 A라고 하고요. 이 맥스 A에 대한 것이 착각 피해라고요. 착각 피해로 우리가 분류되는 게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률은 착각 피해를 본다고 했죠. 다음에 착각 피해 구성률이 되는데 이 착각 피해 구성률 안에는 우리가 착각 손해 피해율 구한 거 있죠.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에 두 번째 30% 피해가 있었는데 앞에 착각 피해가 20% 있다면 20% 빼고 10%만큼만 계산한다는 거고요. 내가 20% 피해가 있었는데 앞에 착각 피해가 30% 있어서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럼 이번 회차의 감수 가실수는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적 감수 과실수, 누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기준 착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준이 뭐예요? 우리 가수원에 지금 현재 달려있는 거예요. 현재 달려있는 것보다 감수된 게 더 적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누적 감수 과실수, 누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기준 착가수가 한도라는 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도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최종 나중에 보험금에서 한도 체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체크해야만 보험금이 틀어지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는 좀 더 이제 산식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서 글로 풀어놨죠. 조금 산식으로 가져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 한번 볼게요.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는 자, 총 전수조사라고 한다면 총 낙가수의 낙가 피해 구성률의 2차 사고라고 한다면 맥스 A. 자, 사과배는 땡칠이입니다. 사과배가 아니에요. 단감 떫은 감은 땡칠이 하지 않아요. 됐나요? 표본일 때는 표본 주수의 낙가 가실수를 가지고 와서 한 주당 낙가 가실수를 찾아내고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전체 총 낙가수를 산출하고 앞에 한 거하고 계산은 같습니다. 이때 맥스 A 값은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이라고 했어요. 낙가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 어떤 거요? 태, 지, 집, 파.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이거 역시도 태, 지, 집, 파. 재해입니다.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 같아요. 고사나 수학불능일 경우에는 우리가 절도보면 매우 철라 할 때 침수만 빼고 나머지 다였어요. 자, 고사 수학불능 나무는 나무수를 더하고 자, 하나도 피해 입지 않은 나무의 한 주당 평균 착가수를 가지고 와요. 우리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가수 구하는 거 현장 조사 방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앞에 한번 참고하세요. 자료.
자, 한 주를 조사합니다. 한 주 이상이기 때문에 자, 나무 피해는 100% 피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맥스 A 2차 사고라면 맥스 A 적용해 준다는 거고 2차 사고 아니면 그냥 1을 곱하면 돼요. 자, 일부 침수 나무입니다. 일부 침수 주수에 일부 침수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가수예요. 맞나요? 그게 다 1 마이너스 맥스 A가 됩니다. 역시 맥스 A는 이전 조사값의 착가 피해 구성률 최대값입니다. 자, 낙엽 피해 감수 가실수는 어떤 것만요? 단감, 뜰번 감만 구한다고요. 사과 배 안 구해요. 자,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하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고요. 유일하게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요. 자,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는 공식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입니다. 자, 이때 사고 당시 착가수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는 기준이 뭔가요? 저가 후 착가수가 되겠죠. 저가 후 착가수에서 총 낙과 가실수, 총 저가 종료 후에 나무 피해 가실수, 총 기수학 가실수를 뺍니다. 이걸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적, 낙, 나, 기, 암기팁이었죠.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했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게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예요.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구하는 재해,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유일하게 착가 피해만 구하는 거 가을 동상해였어요. 사고 당시 착가수의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같고요.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때 맥스 A는 어디든 같아요. 이전 조사값의 최대 제일 높은 착가 피해 구성률 또는 낙엽 인정 피해 구성률입니다. 자, 단감 뜰분감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피해가 50% 이상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정상과실도 0.31% 피해를 잡아줍니다. 잔여 일수만큼.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일소 피해 감수 과실수입니다. 착가와 낙가를 합해서 6%를 초과해야만 인정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가실손해보험금은 누미자가에서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에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이때 미보상 감수량 저가 후 거예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만일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전에 착가 감수량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 감소량, 적과전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것을 이렇게 전체를 뺀 값이 자기부담 감수량이고 결국은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면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 안 됐다 라고 한다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 산출 잘 해주셔야 해요. 자, 지금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개념 정리입니다. 저가 종료 전에 착가 감소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이거 보상하는 재해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상하는 재해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저가 후 착가수고 이것만큼 착가 감소가 됐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있는 거니까 원래 우리 가손에는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준 착가수는 뭐가 된다고요?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같나요? 평년 착가수하고 같더라 라고 했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저가전 종합위협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났을 때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이므로 우리가 자기부담 감수량 구할 때 평년 착가수에다가 가입가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하면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이 나온다 라고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평년 착가수의 100%를 가입 착가수로 한 경우라고 했고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평년 착가수의 100%를 가입 착가수로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 중에서 착가 감소가 없을 때입니다. 자, 저가 착가수가 더 작거나 더 크다
일 경우에 둘 다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이때의 기준 착가수는 뭐요? 저가 후 착가수입니다. 더 작을 때도 더 많을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현재 이제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나면 달려있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뒤로 감수량이 쭉쭉쭉 나올 때 이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요? 그죠? 저가 착가수보다 더 많아질 수 없죠. 감수량이. 그런 개념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저가 착가수에서 가실 손해도 있고 미보상 가실 수도 있고 수학 가실 수도 있고 이거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가 착가수 이 안에서 가실 손해도 있고 미보상 가실 수도 있고 수학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달려있는 게 이거니까. 이게 또 달려있는 게 이거 또는 달려있는 게 이거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가실 손해와 미보상 가실 수 수학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개념 잡으셔야 해요. 이 개념이 바로 뭐 잡는 거예요? 기준 착가수의 개념을 잡는 거고 기준 착가수의 가입 과정을 곱해서 기준 수확량을 잡는 개념이고 기준 수확량을 잘 알아야 우리가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들 잘 찾으셔야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절대 이거 개념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보험금입니다.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쉽잖아요. 그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자기부담 비율은 5% 정해져 있고요. 이때 피해율은 고사나무 나누기 실제 결과주세요. 피해 주수가 고사나무입니다. 수학불론 포함 안 돼요. 고사나무만. 고사는 어떨 때? 절단, 소실, 도복, 매몰, 요실. 침수고사지 침수 일부 아니에요. 침수고사일 때만. 자, 그리고 우리 피해 구성 조사한다는 거 앞에도 했지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낙과 피해 구성 조사, 착과 피해 구성 조사. 이 피해 구성 조사의 퍼센테이지는 같아요. 정상, 50, 80, 100%로 구분합니다. 정상가는 어떤 거?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거. 50% 피해가 실은 일반 시장 출하는 가능한데 가격이 50% 일반 그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밖에 못 받는 품질의 과실이 되겠고요. 80% 피해 과실은 일반 시장 출하 안 된대요. 가공 공장 납품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가공용으로만 쓰이는 거 100%는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돼요. 가공도 안 돼요. 단 50%, 80% 조건의 가공 공장 공급하고 실제 판매 여부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보험사는. 자, 피해 구성률 조사입니다. 자, 분모에는 전체 개수가 다 오죠. 100%, 80%, 50% 정상 개수가 다 오고요. 분자에는 100% 피해 가실수 곱하기 1, 100% 피해 가실수 1, 지수는 1이죠. 80% 피해 가실수 곱하기 80%이기 때문에 0.8, 50% 피해 가실수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곱하기 0.5 해서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고 만일에 이게 2차, 3차 사고라고 한다면 항상 피해 구성률 뒤에 뭘 빼주나요? 맥스 A 해서 기착가 피해 구성률 중 최대값을 빼줍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네요. 자, 오늘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착가손해보험금 다 정리됐고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이에요.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쉬우니까 정리가 금방 될 거고요. 과실손해보험금의 핵심은 뭘 알아내는 거? 누적 감수량을 알아내는 거. 결국은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더라. 결국은 그건 뭘 알아야 되더라? 재해를 제대로 구분해야 되더라. 낙과 피해만 하는 재해, 태지, 지파. 자, 이 낙과 피해 맞는 재해는 어떤 조사하나요? 낙과 감수 과실수,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를 해요. 단감 뜰분감일 때는 낙엽으로 인한 낙엽 인정 감수 과실수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일으키는 재해, 일소, 우박, 가을동상해. 그죠? 낙과는 똑같이 계산할 거고요. 착과는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값 가지고 가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유일하게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 감수 과실수에 낙엽 인정 감수 과실수 산정할 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합니다. 그거 꼭 한 번씩 놓치기 쉬우니까 기억하셔야 하고요. 가을 동상에만 착가 손해 계산할 때 이 피해가 50%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입피에 정상입도 피해 있는 걸로 봐줄게 라고 해서 정상과실수에다가 0.003 곱하기 잔여 일수 가을 동상의 남은 일수까지 곱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실손해보험금 정리가 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 산정하는 거 유의해야 하고요. 자, 가입 수확량보다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해서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한도 역시도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한 거 그걸 가지고 한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한도입니다. 고로 누적 감수 과실수의 한도도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누적 감수량의 한도가 기준 수확량의 한도다라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만 이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딱 제대로 돼야 착가감수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출하는 거를 예시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별표 산식 우리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별표 산식 한번 쭉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고 그것까지 해서 과실손해보험금까지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총 10강이네요. 10강. 그래서 10강 이거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의 보험금 산정하는 개념을 잘 잡아야 향후 종합위험 가수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정리 잘 하시고 개념 제대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해요. 암기해야만 우리도 수학 문제 풀 때 그렇잖아요. 먼저 이해하고 공식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술술술 풀어지죠. 암기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혹한다 하더라도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